지명타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볼까요? 한동훈 광주 오면 살해 협박글 40대 체포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왔었고 이 글을 쓴 사람을 체포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여길 좀 볼까요? 김 씨는 2일 오후 9시 40분경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에 사는 한 시민이 김 씨가 올린 글을 보고 3일 오전 어제 새벽 1시경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로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40대였었다라는 건데 이재명 테러 뉴스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10시 27분에 피습을 당했고 글을 올린 게 밤 9시 40분경이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지금 글을 올렸다라는 정황이 좀 연결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사안이 다른 때 협박글이 올라온 것도 무섭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 피습을 당한 직후에 올라온 글이라 사실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 변호사님. 네, 그렇죠. 사실 진영을 떠나서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런 이제 협박, 테러들이 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거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신속하게 체포한 것 다행일 것 같고요.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피습 테러자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협박을 한 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협박이나 테러를 당해서 자신들의 정견이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정말 흔들리고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야 정치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도 엄정하게 그리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없이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 체포하고 보니까 거주하는 곳이 어디더냐?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굳이 광주를 찝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 광주 가는데 국힘 경찰 초비상.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갑니다.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 묘지도 참배할 예정인데 광주에 갔는데 광주에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경호를 해야 되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경찰 입장에서 지금 초비상인 건데 근데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 그런 살해 협박글이 뜨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그냥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협박글이 올라갔다고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그러면요.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글은 누가 어디서 언제 올릴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요소인데 저런 것 때문에 주요 정당의 일정이 크게 변경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거는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네.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어야 경찰이 주요 정당 대표를 특별 경호를 한다. 네. 이게 이제 경찰의 지침이었다는데 네. 그 지침이 현재의 정치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경호를 특별히 강화해서 하는 거 말고는 솔루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굳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으로 들어가기 전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 경호,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미리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보수당의 당대표가 광주에 갔을 때 참배를 순탄하게 한 경우가 5.18 민주화묘지 참배를 순탄하게 한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황교안 전 이 대표가 이 5.18 민주화묘지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고 오실까요?
빨리 밀고 나가. 뒤로 오지 말고. 네, 황교안 당시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였었죠. 그때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갔는데 보신 것처럼 물병도 날아왔고요. 의자도 날아왔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냐. 권지웅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최근에 정치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없었으면. 물론 이제 광주에 계신 어떤 분들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절대 물리적인 어떤 조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각이 다르다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관심이 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광주에 가죠. 오늘 광주에 가는데 어제는 어디에 갔었냐? 1월 3일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기사 볼까요? 첫 만남 윤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신년 인사회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참석한 자리죠. 네. 이 자리 원래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피습 사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습이 상당히 흐뭇해 보이죠. 네. 신지호 의원님. 네. 저만 혼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흐뭇해 보이는 걸까요? 지금 보면 여기 뒤에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하고 보는 게 눈에 보여요. 저만 느낍니까? 뭐 인간인데 어떻게 표정을 뭐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신뢰와 우정이 묻어나는 그런 눈빛과 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느낌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대위원장으로 집권여당 당 대표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1973년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바퀴 더 돌아서도 플러스 1년이 또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세대 나이 차가 꽤 나고 그런데 네. 워낙 검찰에서 또 동고동락을 해오고 두 사람 간에는 뭐 엄청난 신뢰와 격이 없는 대화가 가능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한동훈이 이제 이렇게 저기에서 집권당의 대표가 됐구나 하는 뭐 그런 그 감회를 대통령께서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정이 숨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집권여당 당 대표로 대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흐뭇한 표정. 지금 이상민 장관도 너무 흐뭇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왔는데